현재 시각 10시 28분. 저는 오늘 아침 운동을 갔다가 와서 샤워를 했고요. 아침 운동이 하루를 상쾌하게 막 이렇게 시작해줄 것 같지만 막상 기를 다 뺏겨서 지금 약간 그래도 붓기는 확 빠졌죠. 느낌이 있죠. 약간 약간 서빙하고 있고 칸티하죠. 지금 5월 결산을 저식할 때가 안 됐는데 왜 이 배경에 앉아있지? 하시겠죠? 제가 책 읽는 속도가 날이 갈수록 빨라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책을 요즘 좀 많이 읽는데 소개해드려야 될 책이 막 이렇게 쌓여가다 보니까 이대로 가다간 5월 결산 찍을 영상에 진짜 한 10몇 권을 소개를 해야겠다. 그럼 영상이 한 40분, 50분이 되겠지? 그럼 나는 너무너무 힘들겠지? 이래가지고 그냥 약간 땡겼었어요. 리볼빙 했어요. 여러분 리볼빙 하면 안 됩니다. 리볼빙 있으신 분은 멘트만 잊지 마세요. 근데 리볼빙 있으시면 마트 구경. 근데 리볼빙 있으시면 바로 커피나. 리볼빙은 진짜 하면 안 된다니.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6권의 책을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제 책 영상을 굉장히 좋아해 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오늘 좀 힘내서 촬영을.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했죠? 갑자기 왜 동기부여? 모티베이션? 오늘은 근데 말씀드릴게 약간 추천보다는 비추천인 책들이 많아요. 조금 내 기준에서 약간 이랬던 책들이 좀 있어서 사실 소개할 때도 굉장히 조심스럽고요. 대본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썼고요. 말도 굉장히 조심할 건데 저의 의도가 곡해? 그거 뭐라 그러죠? 단어 뭐죠? 그리고 새 잠옷이 생겼죠? 여러분들이 다 제 잠옷을 어디서 사냐고 정보를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정보를 드릴 수 없는 게 이게 다 고모한테서 받은 죄송합니다. 고모한테서 받은 잠옷이어가지고 몰라요. 이렇게 capture해가지고 그 네이버 거기다 물어보세요. 스마트 렌즈 잘 찾더라. 오늘 약간 프란체스카 스타일. 오늘 약간 수도승! 약간 현대무용 할 것 같고 약간 전시회 기획할 것 같고 약간 그런 스타일. 자, 그럼 오늘의 책 소개 시작해볼까요? Let's go! 첫 번째로는 7인의 집행관이라는 소설입니다. 전에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 브이로그에서도 보였던 그런 책인데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나의 죄에 대해 6명의 집행관이 나에게 각기 사형을 내린다? 근데 그 사형 당하는 방법이 각기 다른 세계관에서 각기 다른 방법으로 사형을 당한다. 이런 책이거든요. 와우. 어떻게 이런 소재를 생각했을까? 나는 너무 신기해, 작가님들이. 내가 할 수 있는 소재라고는 뭐 그냥 길 가다 넘어졌는데 이 세계로 뭐 소환당했다? 뭐 이 정도? 그것마저 표현이죠. 이게 초중반까지는 제가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막 사극, 판타지, 현대, 스릴러, 느와르 막 이런 게 다 섞였는데 너무 조화롭게 재밌는 거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6번의 죽음이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6번의 다르지만 비슷한 그런 플롯들이 반복해서 나오다 보니까 나는 약간 이제 좀 호미스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지. 그 과정에서 제가 완전히 지쳐버렸어요. 그만 죽어! 그냥 제발 화해하고 행복하게 살아! 약간 이러고 싶었어. 그러니까 마지막 부분은 어떻게 읽었냐면 진짜 여기까지 읽긴 읽었고 뭔 소린지 모르겠고 다 읽긴 읽어야겠고 그러니까 이러면서 읽어가지고 사실 지금 결말이 기억이 안 나요. 이게 책을 날리면서 읽었나봐요, 제가. 이거는 집중력과 몰입도가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 읽으면 끝까지 재밌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장점은 여러 장르를 하나의 이야기 속에서 다양하고 지루하지 않게 볼 수 있다는 것과 등장인물이 굉장히 많았는데도 헷갈리지 않았다는 거. 그거 진짜 큰 장점이거든요. 사실 등장인물 개 많은데 막 캐릭터 약간씩 비슷하고 약간 짜증나 읽으면서 얘가 누구더라? 그런데 이 이야기는 그런 것이 없었다. 그 말은 즉슨 뭐냐? 캐릭터들을 아주 명확하게 딱딱딱 이렇게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머릿속에 콱 꽂힌다. 근데 이제 정신을 놓게 되는 부분이 온다. 한 5번째 죽음 정도쯤? 다음으로는 경청. 나 이거 어딨냐? 경청 있는데? 경청이라는 소설입니다. 자, 제가 이거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한 배우가 있어요. 저는 박사고 그 사람 그 배우에 대해서 어떠한 이야기를 제가 방송에서 했어요. 근데 그 배우가 몇 달 뒤에 자살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과거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저랑 비슷하게 뭐 그 사람들한테 악플을 달았던 사람들은 막 차를 주차해놨는데 누가 긁고 가고 막 애 학교를 알아내가지고 사업장 리뷰에다가 막 쓴다던가 이런 좀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근데 저도 사실 별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 사람들이랑. 왜냐하면 내가 했던 말 때문에 그 사람이 자살했을 수도 있으니까. 저는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책에서 인상 깊었던 거는 그 과거 사건에 연루되었던 사람들한테 주인공이 편지를 써요. 근데 그 모든 편지들이 문장이 다 끝맺어지지 못한 상태로 끝이 나거든요. 우리도 살면서 그런 편지를 쓰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이미 끝난 일을 다시 끌고 와서 막 사실 그때 내가 했던 말은 뭐 이런 의도였고 사실 내가 그런 걸 하려고 한 게 아니었고 이런 구질구질한 편지들, 그쵸? 제가 남이 쓴 과거를 붙잡아 놓은 편지는 볼 일이 없죠. 저한테 그런 편지가 오지 않는 이상.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설에서 처음으로 이제 내가 쓴 구질구질한 편지가 아닌 남이 쓴 구질구질한 편지를 읽어봤는데 그렇게 소설에서 마주하게 되니까 그게 얼마나 미련하고 한심한 짓인지 알게 됐고요. 얻어간 게 있다고 할 수 있네요. 소설 한 이쯤까지만 해도 내가 주인공이 그 배우한테 어떤 말을 했는지가 나오지 않아요. 사건의 전말이 그렇게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더 좋았거든요. 왜냐면 사실 안 궁금했어. 저도 2020년부터 이제 SNS 시작하고 뭐 영상 찍고 그러면서 악플을 진짜 요즘은 없는데 진짜 수없이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인공을 그때 나한테 악플 달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보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 사실 악플 단 사람들 이야기는 진짜 안 궁금하거든요. 그 소식 궁금한 거 정도라면 부고 소식 정도. 사건의 전말이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떤 오해가 있었겠지, 뭔가가 꼬인 사건이 있었겠지 이렇게 읽었는데 그 중후반부에 딱 그 사건의 전말이 나오면서 김이 완전 빠지는 거예요. 이 주인공이 책 내내 저는 그 배우에 관해서 그런 사건이 있는 줄 몰랐고 대본에 써있는 대로만 이야기했다라고 진짜 한 8번은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 후반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사실 자기도 나도 배우라는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이따위로 살 수 있지 생각했었다 라는 이제 구절이 나오거든요. 결국 그 사건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남이 써준 대본만 읊었다고 한들 어쨌든 혐오는 그 기저에 깔려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얘는 기계처럼 대본만 읊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말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났냐면 그 왜 연예인들이랑 기자들이랑 나와서 연예인들 루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진짜 존나 기괴한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그림이 떠오르면서 여기서 나오는 주인공이 평생 과거에 갇혀 살았으면 좋겠고 평생 후회했으면 좋겠고 대본만 읽었다고? 어쩌라고. 그렇게 되면서 소설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그 자아의탁과 자기 연민을 저는 더 이상 참아줄 수가 없었던 거야. 247페이지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그 배우는 뭐 마지막 영화가 되었다. 그녀 때문에. 그녀가 내뱉은 말 때문에. 아니, 그건 그녀가 절대 알 수 없는 어떤 이유 때문인지도 모른다. 아니다. 이유 같은 건 처음부터 없었는지도 모른다. 그게 무엇이든 그녀는 알 수 없다. 알 수 없으므로 더 말할 수도 없다. 그걸 좀 일찍 깨달으시지. 과거에서 벗어난다. 어떠한 사건들을 계기로 극복을 한다. 뭐 이런 메시지 자체는 굉장히 좋았지만 악플 달았던 사람의 이야기? 설령 그게 뭐 누가 대본을 써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했다고 치고 그 배우가 진짜 그것 때문에 자살을 한 건지 아닌지도 잘 모르지만 어쨌든 너는 가해자야 생각이 들어서 소설 읽다가 그냥 짜증났어요. 다음으로는 헌등사입니다. 이거는 제 쇼츠에서도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이거 추천 영상을 한번 올렸었거든요. 그 영상 한번 짧게 보고 오실까요? 후에 이제 일본이 완전히 고립이 된 거예요. 외국어도 안 쓰이고 자연은 오염되고 정부는 민영화되고 노인들이 못 죽어. 근데 애들이 죽어. 네, 풀버전은 이제 여기서 봐주시고요. 저는 일본 소설이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이 소설은 언어라는 것의 그 활용치를 한 300%로 늘여놔서 그 300%를 다 쓴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천재적으로 언어를 활용했을까 하니까 이 작가님이 분명 써 있었는데? 맞아. 뭐 일본에서 태어나셨고 독일어도 쓰시고 하여튼간에 뭐 여기 언어의 모험가라고 써 있어요. 정말 언어의 모험가가 맞으세요. 그냥 단순히 문장이 정말 멋있다. 와, 소재가 정말 참신하다. 이 수준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아즈마다 이치코의 죽은 남편은 말수가 적고 끈기가 있고 품위 있는 남자였다.
산을 좋아하고 병이라고는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어느새 위암에 걸렸다. 이렇게 한자를 분해한 다음에 그 뜻들을 다 사용을 하고 결국에는 이게 합쳐진 설명이 안 되네 이게. 무화과는 어떤 한자를 쓰더라? 첫 글자가 무? 아니면 용? 만약 주문했다면 접시 위에서 춤추었을지도 모르는 케이크. 떠돌았을지도 모르는 무화과. 아니다. 떠도는 일 따위 없다. 망설이는 일 역시 없다. 무화과는 아마 무라는 한자로 시작할 터다. 발 달린 감옥 같은 무로. 너무 신기했어요. 한자를 분해해서 그 분해한 한자로 문장을 만들고 그 문장들을 엮어서 또 소설로까지 만든다. 이게 어떻게 어느 정도로 언어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이걸 가졌으면은 이런 이야기를 쓸까? 중편 소설들 모음집이에요. 단편도 있고. 제가 방금 소개해드렸던 부분은 빨리 달려 끝없이 라는 부분이고, 이 이야기의 메인이 되는 거는 헌등사입니다. 헌등사라는 그 소설 안에서도 언어에 대한 경외감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고요. 소재 자체가 일단 재밌어요. 일본이 이제 완전히 고립이 된 상태에서 지내는데 어린 아이들은 죽어가고 노인들은 안 죽는다. 이런 굉장히 아포칼리스, 디스토피아적인 그런 면모를 가지고 끌어나가는데 막 너무 드라마틱하고 막 와당탕 막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일단 잔잔하게 일상적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그 안에서 엄청난 그 태풍의 눈이 나한테 느껴지는 거야. 그렇게 나에게 태풍의 눈을 안겨줄 수 있는 작가가 정말 제대로 된 작가가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나바다 요코상 아나타노 호응와 period 마지카코 데스. 정말 추천드립니다. 헌등사. 다음 악마 대학교입니다. 나 국내 작가 책 좀 읽었다 하시는 분은 이제 회색인간 김동식 작가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이분이 단편으로 굉장히 유명하시잖아요. 처음으로 중편 소설을 썼다는 거예요. 너무 흥미롭잖아. 이거는 악마 대학교에 다니는 악마들이 어떻게 이 다운스테어에 있는 인간들을 괴롭히려고 하는가, 얼마나 괴롭히는가에 따라서 이제 뭐 학점도 없고 뭐 그러시나 봐요. 굉장히 좀 재치 있는 이야기죠. 좀 재밌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의 후기는 너무 유치해요. 약간 단편 전문가라 그런지 단편들을 이어서 어떻게 저떻게 중편을 만든 느낌? 근데 그 단편을 이어붙인 그 실이 굉장히 얇은 명주실 같은 느낌. 감동, 재미 느낄 수 없었어요. 제 지인 중에 김동식 작가님 완전 팬인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한테 한번 읽어보라고 그 책은 지금 빌려준 상태거든요. 약간 너는 어떤지, 작가님의 팬으로서 너는 어떤지 좀 듣고 싶어서. 얘는 나는 조금이라도 머리 아픈 소설이 싫어. 나는 빨리 쉽게 읽을 수 있는 소설이 필요해. 나는 뭔가 교훈적인 감동 막 이런 것보다는 그냥 나는 쇼츠 넘기듯이 재밌는 이야기를 읽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는 완전히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거 아까 제가 재미없다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저랑 유머 코드가 좀 안 맞으시는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는 다미화이라는 소설입니다. 이것도 친구한테 지금 빌려준 상태인데 사람들이 좀비처럼 걸어다녀. 나 되게 판소리하는 사람 같다. 세상이 무너졌고 그런 세상 속에서 나와 어떠한 한 사람만이 살아남은 거야. 그게 스토리인데요. 읽으면서 단 한 번도 피식하지 않았어요. 이것조차 안 했어요. 근데 이 책 추천사 중에서 그 이유리 소설가님께서 이 책을 펼쳐든 독자에게 기쁘게 권하고 싶다. 한번 마음껏 찜찜해져 보라고. 그런 뒤에 그 찜찜함을 똑바로 마주보라고. 그 너머에 있는 것이 들여다 보일 때까지 하수구를 헤매면서 라고 적어주셨거든요. 그게 맞아요. 저는 너무 찜찜해서 단 한 번도 웃지를 못하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살짝 웃으세요 던져준 포인트에서도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근데 이제 추천사를 먼저 보고 책을 읽은 터라서 이게 작가님이 의도한 거겠거니. 나의 이 불쾌함과 알 수 없는 마음의 무거움이 작가님이 그게 원하는 거겠거니 하면서 그냥 느끼면서 읽었거든요. 저는 약간 킬링타임 영화 보듯이 이 책을 봐가지고 막 엄청나게 큰 감명이나 막 와 이게 책이지 오마이갓 막 이렇게는 느끼지는 못했는데 나는 아포칼립스를 좋아한다. 하남자 하여자가 이 망해버린 세상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 과정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너무 추천드려요. 근데 저는 진짜 중간에 하차까지 하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화이 씨가 Oh my God, bro. Oh, hell no, man. What the
다음으론 Yes! Yes, my baby. Baby, come on. She is my Shayla. Not she. He. Sorry about the pronounce. 페퍼카멘친트입니다. 나는 죽은 사람이 너무 좋아. 그리고 이제 한국 작가들 책을 좀 덜 읽을 때가 된 것 같아. 요즘 너무 한국 작가 책을 읽었더니 해외 고전이 너무 그리워. 그리고 저는 진짜 헤르만 헤세 선배가 너무 좋아요. 오늘 영상 보면 아시다시피 제 기준에서 조금 아쉽다 싶었던 책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집어들었을 당시에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읽고 있었는데 니체 선배 너무 싸가지 없어. 철학가에게서 철학을 뺏으면 그냥 정신병자라는 이 문구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니체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죄송합니다. 막 니체는 나한테 계모라 그러고 막 이래서 약간 으악 이러고 있을 때 이제 얘를 펼치게 된 거지. 헤세옵께서 저한테 이렇게 담비같이 이렇게 선물을 이렇게 내려주셨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 이 카멘친트라는 성을 가진 사람들밖에 없는 이 작은 마을에서 페퍼 카멘친트라는 친구가 태어나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 마을에서 떠나보기도 하고 돌아와 보기도 하고 사랑해보기도 하고 절망해보기도 하고 실현해보기도 하고 희망해보기도 하고 이런 정말 별 내용이 없어요. 그냥 이 사람의 일생 뭔가 막 grammatic, oh my god, it's a T 막 이런 거는 없고 근데 이 별 내용 없는 소설에서 저는 너무나도 많은 메시지와 다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 헤르만 헤세 선배가 자연을 굉장히 사랑하시거든요. 이 책 제목 보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여기서도 자연에 대한 이야기가 반절 먹고 들어가는데 유독 구름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세요. 원래 나무 얘기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구름 얘기 중에 정말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구름은 모든 인간 욕망의 아름다운 표상으로서 신의 하늘과 가련한 땅 사이 그 양편에 모두에 속하면서 떠돌아다닌다. 그렇기에 구름은 펄럭이는 영혼을 순수한 하늘 쪽으로 휘감아 오르게 하는 대지의 꿈과 같다. 구름은 모든 방랑, 모든 탐구, 갈망과 향수의 영원한 상징이다. 구름이 하늘과 땅 사이에서 수줍어하고 그리워하며 고집스럽게 매달려 있는 것처럼 인간의 영혼은 시간과 영원성 사이에 매달린 채로 방황한다. 나도 자연을 이런 시각으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 나는 구름 보면 그냥 와우 토끼 모양 미친 그냥 이러고 마는데 어떻게 이렇게 쓸 수가 있어? 진짜 나는 헤르만 헤세 옵을 보기 위해서라도 천국에 가야 돼. 여기서 또 자연에 대한 이야기만 막 주구장창 하느냐 그것도 아니고 약간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도 한 반절을 먹고 들어가요. 그리고 인간관계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왜일까? 약간 알베르 카미의 안과 거짓 약간 생각이 나기도 하더라. 왠지 모르겠어. 둘이 안 닮았는데. 조금 닮은 것 같기도 해. 그리고 제가 책 이야기하는 책 진짜 좋아한다고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영화 이야기하는 영화, 책 얘기하는 책. 왜냐면 그 작가에서 예술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도 확연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좋아한다 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서도 책 얘기하는 부분이 나와요. 달콤한 전율과 함께 지상에는 없지만 실제 했던 삶. 손가락질 죄송합니다. 이게 책 읽는 이유야. 지상에는 없지만 여기 안에서는 실제 했던 삶을 내가 읽을 수 있는 거야. 이제 나의 들뜬 가슴 속에서 파도치며 운명을 체험하려는 삶의 감미롭고 서늘한 바람이 그 책들로부터 내게 불어왔다. 어쩌고 저쩌고 여러매라 괴테와 셰익스피어라는 인물들이 내 방을 드나들었다. 이 구절이 너무 소름 끼치게 좋아. 왜냐? 그러면 내가 이걸 읽는 동안에도 헤르만 헤세 오빠가 내 방을 드나들었다는 거야. 나한테 이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 옛날 사람이 책을 써서 그리고 여기 어디야? 민음사에서 그거를 이렇게 싹싹싹 세워가지고 나한테 선물로 줘. 그 헤세 선배의 영혼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야. 내 방에 나는 지금 혼자 있지만 혼자가 아니야. 왜냐? 여기에는 니체 오빠도 있고 별로 나가줬으면 좋겠지만 니체 오빠도 계시고 헤르만 헤세 선배, 제인 오스틴 언니, 뭐 구병모 작가님, 뭐 박찬욱 선배 다 지금 나랑 같이 있는 거야. 왜냐? 그 사람이 영혼으로 쓴 그 책들이 여기에 있으니까 여러분 책 읽어야 돼요. 네, 흥분해서 미안합니다. 너무너무 좋아서 그만. 어쨌든 헤르만 헤세의 페터 카멘친트. 나 자꾸 페퍼로 한다? 페터 카멘친트 너무 추천드리고요. 문학에 대한 사랑, 자연에 대한 사랑을 다시금 일깨워준 아주 소중한 작품이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6권의 책을 마쳤나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맞췄고요. 호보다는 약간 불어 쪽에 가까웠던 책들이 많아서 그런지 제가 이 이야기를 그렇게 길게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그 책을 읽고 와씨 이번 책 실패였다 라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어쨌든 그 책을 읽는 순간에는 분명한 메시지들이 저한테 전달이 됐고 제가 그걸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조금 그 평이 갈렸지만 나는 또 다른 실제하는 삶을 전달받아서 읽어봤다라는 사실 자체로 저는 만족합니다. 어쨌든 제가 드랍은 안 했잖아요. 제가 드랍할 정도면 진짜 심각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요즘 식단이랑 운동을 되게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건강하고 맛있게. 그 건강법을 봤어요. 아침 공복에 올리브유를 해본다. 뭐 그러면 소화라던가 뭐 항산화 작용이 어쩌고 저쩌고 여러 매나 막 미쳐 그냥 그것만 먹으면 130살까지 살 수 있을 것 같아. 헌등사처럼.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그걸 보고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아침에 올리브유를 딱 드는 순간 속이 너무 느글거리는 거야. 내가 이 기름을 먹어야 된다고? 그냥 그 사실 자체가 너무 역겨운 거지. 뭐 레몬즙을 붓던 말든. 그래가지고 실패했어요. 못 먹겠더라고. 혹시 먹는 분이 있으실까요? 어떤가요? 효과가 좀 좋은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저도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진짜 좋다고 하면 도전해볼게요. 오늘 저의 책 추천 영상이 여러분들의 장바구니에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좀 재미없게 읽었다고 해서 여러분도 무조건 재미없게 읽을 거라는 거는 아예 없어요. 이 사람이 별로라네? 이러고 그냥 드랍하지 마시고 한번 자기 삐를 믿고 한번 끝까지 읽어보십시오. 나 파마해야겠다. 안 되겠다. 저 머리 여기서 해요. 네, 여러분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헤르만 헤세 선배처럼 구름도 한번 이렇게 삶에 빗대어서 보는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맛있고 건강하고 가벼운 음식 드시고 재밌는 책 읽으시고 좋은 음악 들으시고 사랑과 다정 가득한 대화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고 댓글은 더 감사하고 우리는 그러면 다음 몰라요 제가 뭘 찍을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